예멘 사태가 전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유. 예멘이 쏘아올린 중동 사태 대전의 시작인가? 수에즈 운하는 미국 영국의 것. 미영연합군을 건들면 안 되는 이유. 예멘을 둘러싸고 계속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물류 시스템과 경제에도 큰 위기입니다. 홍해는 의외로 폭이 매우 좁아 해적의 활동이 용이하며 갈 수 있는 길도 한 군데뿐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영향이 강한 지역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탈리아 지중해까지 이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교역량의 95%를 지부티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강국들의 군대가 모두 주둔해 있습니다. 홍해의 가장 짧은 거리는 23km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홍해의 갈등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오늘은 수에즈 운하와 예멘 갈등,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대응에 대해서 오랜 홍해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 국가에서 유일하게 공화제를 취하는 입헌국가입니다. 구 남예멘 지역의 분리운동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2014년 2월 11일 연방제가 정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임기는 7년으로 3선은 금지되며 그 권한은 강대합니다.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 북위 12도에서 20도에 위치하고 홍해, 아덴만, 아라비아해에 접하고 북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으로 오만과 국경을 접하고 소말리아, 지부티, 에리트레아와 맞닿아 있습니다. 본토 이외에 소말리아 앞바다에 있는 인도양의 소코트라 섬도 영유하고 있습니다. 홍해 연안 서부산지, 동부산지, 북쪽에 루브 알힐이 사막이 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이렇게 4개의 지역으로 나뉩니다. 티아마라고 불리는 홍해 연안은 매우 건조하고 산지에서 흐르는 강은 거의 없고 와지 또는 지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 산지는 강수량이 크기 때문에 계단식 밭에서 농업이 운영됩니다. 동부는 해발 2000m로 기온차가 커서 낮에는 30도, 밤에는 0도가 됩니다. 보리나 밀이 재배됩니다. 모카커피의 모카는 남부에 있어 원두를 생산하는 항만도시 무아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나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농업에 한계가 있고 옛날 그대로의 유목을 영위하는 곳도 많습니다. 어업이 비교적 활발한 편입니다. 최근에는 석유 개발로 발전하는 이웃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돈벌이를 하러 가는 노동자가 많고 그 가족의 대부분은 이주자의 송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1869년 수에즈 운하의 개통은 예멘에 머물기로 한 오스만 제국의 결정을 더욱 공고히 했고 1873년까지 오스만 제국은 북부 고지대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1962년 남북으로 갈리기도 했으나 1990년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내전은 계속되었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가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 38만 명이 내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통일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가 봅니다. 예멘에는 1962년 예멘 공화국이 창설되면서 공식적으로 폐지된 사회 계층화 시스템이 있지만 실제로 이 시스템은 사라지지 않았고 예멘 사회는 여전히 계층적 계급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계급 간의 차이는 혈통과 직업으로 나타나며 같은 계급의 사람들 간의 결혼에 의해 강화됩니다. 계급은 5개가 있으며 꼭대기에는 사다라고 불리는 종교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판사 계층이 뒤따릅니다. 세 번째는 부족에 속하고 주로 농업과 무역으로 사는 농민인 카바일입니다. 네 번째 그룹은 마자야나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땅이 없고 정육점이나 장인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의 맨 마지막에는 노예가 있고 그 아래에는 하인이 있습니다. 예멘은 여전히 조선시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멘의 부패는 180개국 중 176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와 보안군은 고문, 비인도적인 대우, 사법의 처형에 책임이 있습니다. 장기간의 재판정 구금은 심각한 문제이며 언론, 종교의 자유는 모두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기자들은 종종 경찰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위협을 받습니다. 예멘에서 동성애는 불법이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멘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013년에 1,516달러로 산유국이 많은 주변 아랍 제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2007년 실업률은 40%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석유를 생산해 무역 수입은 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식료품이나 기계류 등의 수입으로 소모됩니다. 2007년 천연가스전이 발견되어 2009년 10월에 생산을 시작하여 LNG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석유 생산은 GDP의 약 25%와 정부 수입의 63%입니다. 남부도시 아덴은 예로부터 교육으로 붐볐지만 1967년 영국군이 철수하면서 쇠퇴했고 최근에는 석유기지로 부활했습니다. 서비스는 가장 큰 경제 부문이며 61.4%입니다. 산업 부문은 30.9%, 농업이 7.7%입니다. 2013년의 수출은 총 66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원유, 커피, 말린 생선과 소금에 절인 생선,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이 제품들은 주로 중국,
중국, 태국, 인도, 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한국이 네 번째로 중요한 수출국입니다. 수입은 총 109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주요 수입 상품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가축 및 화학물질입니다. 이 제품들은 주로 유럽, UAE, 스위스, 중국, 인도에서 수입되었습니다. 예멘의 인구는 2011년 3,300만 명입니다. 인구의 46%가 15세 미만이고 2.7%는 65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13세 미만이 9%이며 23세 미만도 총 18%에 불과하니 대한민국과 예멘의 인구 비중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멘의 50%의 인구가 15세 미만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1950년 인구 430만에 비해 7배나 증가하였으며 2050년까지 인구는 약 6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멘은 여성 한 명당 4.4만 명의 출산율로 우리나라의 6배 이상 높고 서울에 비해 9배 이상 높습니다. 예멘군의 기지는 아덴, 후데이다, 소코트라, 아룸카라, 페림섬에 있습니다. 함정은 탈란탈형 코르벳 2척이 있으며 미그 21, 미그 29, F5 등을 보유합니다. 2012년 육군 39만 명, 해군 7천 명, 공군 5천 명, 2006년에 정부 총 예산의 40%를 차지한 예멘의 국방 예산은 내부의 안보 위협이 계속됨에 따라 이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멘은 크게 세 가지 세력으로 나뉘어서 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디 정권, 후시파, ISIL, 남부잠정 평이해로 나뉘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파는 홍해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되면서 후시는 홍해를 항해하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선박의 납포나 드론, 미사일 등을 사용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미국은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라고 칭하고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다국적 부대로 홍해 순회를 개시하는 것을 발표했지만 후시에 대한 선박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문제는 후시입니다. 후시와 안사르 알라는 예멘 북부 사하다에서 발전하여 북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이슬람교 시아파의 일파이며 파의 무장 조직입니다. 이들의 슬로건은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유대교도들에게 저주를, 이슬람의 승리를, 그리고 이란과의 연계도 있어 이스라엘에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산후아를 포함한 북부 중부를 시로 지배하고 있지만 남부 동부의 수니파 부족은 후시에 대한 반발이 높아 아라비아 반도의 알카에다와 ISIL은 후시에 대한 항적이나 선멸을 천명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수니파 제국도 반발을 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수니파 제국의 연합군은 유엔 헌장에 근거한 자위권을 이유로 예멘의 군사 개입을 시작했고 수니파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아랍연맹과 이슬람 협력기구 외에 터키 등의 비아랍 수니파 이슬람 제국도 군사작전의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후시는 이미 2017년 11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주변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한 것으로 적어도 2번 발사했는데 첫 번째는 킹 칼리드 국제공항을 노렸으며 두 번째는 사우디 남서부의 하미드 무샤이트를 향한 것으로 되었지만 모두 표적에는 명중하지 못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서부에서 건설 중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후시 측은 표적에 명중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시는 혼자 힘으로 생산, 보유하는 탄도미사일을 불칸 H2라고 명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과거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잔해에서 이란제 탄도미사일의 부품과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도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미사일의 외관은 이란제 지대지 순항미사일 수마르와 매우 유사하며 이것은 러시아제 미사일을 개조한 것입니다. 이는 후디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이란이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후티가 발사한 탄도의 미사일의 잔해를 제시했습니다. 무기 공급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이란에 의한 무기 공급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2월 10일 후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부아 공항 할주로에서 민간 항공기를 무인기를 사용하여 공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민간기에 대한 테러 공격이라고 비난했지만 후티 측은 민간기가 아니라 군용기라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탱크로니 등을 노린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그 후에 공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미국 국방부의 라이더 대변인은 후티가 발사한 3발의 순항미사일과 여러 드론을 홍해 북부에서 미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카니가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표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홍해를 북상하여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후티 행동 2021년 1월 19일 당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퇴임 직전 친이란 조직이라는 이유로 후티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조 바이든 정권은 테러 조직 지정에 의해 물자 지원 등이
제한되어 유엔에 의한 평화 중개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악영향이 나타나면서 1개월도 안 된 2월 16일 후티의 테러 조직 지정을 해지했습니다. 다만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도자들 개인에 대한 제재는 지속하지만 후티파의 행동을 바꾸도록 계속 압력을 가했습니다. 2020년부터 중동에 전개된 미국 중앙군은 이란에서 후티를 향한 군사지원 물자 수송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여러 선박을 조사하며 다수의 돌격 소총과 탄약 등을 압수했습니다. 2023년 미국은 압수한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공급했습니다. 2023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되자 후티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에 공격을 발표할 것을 선언했으며 홍해상에서 선박의 납포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12월 18일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라고 칭하고 미국과 영국,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이셸, 스페인 등에 의한 다국적 부대에서 홍해 순회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12일 미국, 영국 양국은 후시파에 의한 거듭되는 해적 행위에 대해 무력 행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수에즈 운하를 통한 홍해를 통한 무역 통로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로부터 FA-18 슈퍼호넷이 영국 공군은 타이푼을 사용하여 후티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예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후세인 아리치 외무부 장관은 이번 공격을 노골적인 침략이라 부르며 미국과 영국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보복을 치사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 발표하고 미국과 강대국들이 예멘이 팔레스타인과 가자를 지원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수에즈 운하 갈등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최근 사건은 단순히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며 이란을 비롯한 바레인, 헤즈볼라까지 참전할 경우 중동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위기로 확전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